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올해가 제일 더웠어. 뭐 올해 최대 무슨 뭐 그런 더위가 있는 여름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하는데 과연 정말로 올해가 제일 더웠을까요? 자, 제목 보시죠. Will 2022 be the hottest year ever? 2022년도가 가장 더운 한 해였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Yes or no? 우리 기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rammar 포인트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양보라는 말로 한국말로 설명을 하죠. 보통 해석할 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걸 양보의 부사 구다 이렇게 접속사다 이렇게 쓰는데, 자, despite라는 표현이 있고 although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둘 다 해석은 비슷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인데요. 자, despite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noun, 명사 하나 혹은 명사 형태의 그런 구라고, phra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despit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반대로 although라는 것은요, 뒤에 뭐라고 써 있나요? 문장이 나와야 해요. 아무리 짧더라도 주어와 동사가 있다. It rains 이런 식으로 두 단어이긴 하지만 어때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형태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although와 같은 접속사 다음에는 이런 sentence 문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despit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고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왔던 문장 두 개를 좀 뽑았는데요. 다 옮기지는 않고 일부를 좀 추출을 했습니다. 자, 2022 may seem like it is one of the hottest years 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several factors. 좀 길어 보이지만 잘 보세요. 자, several factors라는 거 뭔가요? 몇몇 요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그렇죠. 명사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소들의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although these temperatures are hot, 이러한 이 온도들이 되게 뜨겁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won't make it into the list of the top 5 hottest years. 2022년도가 가장 더운 탑 5 연도에는 끼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스포가 나왔는데, 자, 어쨌거나 어때요, 여러분? 단어의 개수는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런데 여기는 4개입니다. 그래서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느냐, 이 문장 형태가 나올 것이냐, 혹은 이렇게 명사구가 나올 것이냐. 실제 본문에서 여기가 더 깁니다. 자, 길다 하더라도 문장이 아니면 명사구로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despite와 같은 단어를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2022 may seem like it's one of the hottest years ever. 우리 방금 봤던 문장이에요. Despite the existence of several factors that should result in cooler weather. 여기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볼까요? 더 시원한 날씨, 그죠? 더 시원한 날씨를 낳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길어도 이 전체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은 앞에 several factors를 꾸며주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장이라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는 가장 더운 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얘기의 중심은 그냥 number one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그 상위권에 이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 Nina weather pattern has brought cooler temperatures to many places. 아까 좀 시원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여기 나온 라니냐는 태평양 중부, 동부의 수온이 낮아지면서 자, 여러 이제 바다가 흐르니까 이렇게 해류가 흐르니까요. 곳곳에 지나가는 그 곳곳에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라니냐 weather pattern이 어때요? 많은 지역에 좀 보다 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Additionally, some experts say that although these temperatures are hot, 2022 won't make it into the list of the top 5 hottest years. 자, 여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온도가 좀 덥기는 했다. 이 기온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주어 동사의 형태 문장이 나왔죠. 2022년도가 가장 더운 5위권 안에는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거죠. However,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Weather Agency, July 2022 was one of the top 3 hottest Julys ever recorded. 자, 그래서 조금 쿨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관찰이 되면서 2022년도에 국외 가장 더운 해 못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자, UN 기상국에 따르면 그죠? 2022년 7월이 자, 지금까지 있어왔던 7월 중에서 가장 더운 세계의 가장 더운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1등은 아니지만 탑 3 안에 드는 더운 날씨였다는 거죠. Claire Knowles, a spokesperson for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told reporters in Geneva that July 2022 was slightly cooler in July 2019, but slightly warmer than July 2016. 이렇게 여기가 탑 3인가 봐요. 그렇죠? 자, 세계 기상기구가 되겠습니다. 기상학적인 이런 의미죠. 기구의 대변인인 클레어 놀리스는 기자들에게 제네바에서 이렇게 된 이하의 사실을 말했다고 하네요. 올해 7월은요. 자, 재작년도 아니네요. 21년, 22년, 19년이군요. 그죠? 자, 2019년 7월보다는 살짝 시원했어요. 그쵸? 그때보다는 더 시원했어요. 하지만 2016년도 7월보다는 살짝 더웠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제일 더웠고 2022년 and 201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3 months is too close to call, so that's why we are saying one of the 3 warmest, Knowles said. 자, 그러면 뭐 언제가 제일 더웠어? 이렇게 굳이 우린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지만 이 대변인에 따르면 자, 그분의 말에 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달, 그쵸? 2022년, 19년, 16년 3달 사이의 차이. 아까 slightly warmer, slightly cooler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주 차이가 뭐라고 딱 결정짓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 차이가. 그래서 그냥 가장 더운 3개월 중에 하나 요런 명칭으로 그냥 제일 더웠던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Globally, temperatures were 0.4 degrees Celsius above the average July temperature for the period from 1991 to 2020. 자, 전 세계적으로 보실 때요, 기온을 살펴보니까 1991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7월의 기온이 평균보다 0.4도씨 더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Scientists are attributing this increase in temperature to climate change. 이따 여기까지 볼까요? 자, attribute A to B라는 구조로 많이 쓰이죠. A의 원인을 B에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어때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which they say will continue to result in warmer temperatures and more irregular weather patterns.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길 이러한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어때요? 어떤 결과를 계속 나올 것이다? 자, 기온이 올라갈 것이고 보다 불규칙적인 그런 날씨 패턴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hotter temperatures, warmer temperatures 뿐만 아니라 the problem is very regular, enormously regular weather patterns, I think. 그렇죠. 너무 막 비가 왔다가, 그렇죠. 굉장히 unstable하고 unpredictable한 그런 기상 을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클라이밋 체인지의 결과라고 하네요. 자, 오늘 quiz 타임 보도록 할까요? 2022년도는 더 시원한 날씨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부분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 주어 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명사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라는 틀이었어요. 그리고 그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이 that 이하로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Despite the existence of several factors. What kind of factors? So factors like what? That should result in cooler weather. 더 시원한 날씨가 되게 만들 수도 있었던 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